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인구 중에 이 회사에 이 사람들과 내가 매일 얼굴을 마주한다? 굉장히 기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대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인연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만 해도 사시나무 떨듯 팔팔 떨었는데 어느덧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일 같은 시각에 여러분의 앞에 서 있습니다. 애청자분들도 그렇겠지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만 되면 저와 함께 마주하고 종목 스토리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총님, 마을님, 가파님, 건우님, 퍼블장애님까지 지금 아이디가 다 생각이 나지 않아 걸어는 못 드립니다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종목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죠.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임해보고자 합니다. 기적처럼 만났으니 코트도 좀 기적처럼 일으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집중해서 이 시각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민영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이어집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야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과도 박 차장님, 권 주임님과도 매일 이 시각에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거 오늘 기적같이 느껴져요. 권 주임님, 오늘 제가 너무 감성이 넘쳤나요? 금요일이라 이런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태준 대위가 지금 확인차 에지오 플러스 팔았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연락 오셨어요? 네. 예. 안 팔았다 그러시죠, 그냥? 네, 그냥 진작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역시 아쉽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1플러스의 경우에 이제 8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요일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래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좀 생각하면서 좀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좀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소중하게가 모토라면 오늘 제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해 보입니다. 포트에 있는 4종목 어제 KT엔진은 팔았고요. 4종목이 모두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497만 원이니까 한 3만 원. 원금을 좀 손실한 상황인데 원익 IPS가 오늘 유난히도 소중해 보이네요. 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 네.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원익 IPS 그래서 보유했어요. 6% 올라갑니다. 더 갈 수 있겠죠? 더 가야죠. 더 가야죠. 네. 그럼요. 이제 좋을 일만 남았는데 실적 발표도 했고 실적이 나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증권사의 시각에 따라서는 또 다 이야기가 달라요. 저희 당사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저희 유종우 애널리스트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 이제 발표를 하면 분명히 수혜를 보는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원익 IPS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봐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사안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오늘 모처럼 박민영의 궁금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민영의 궁금주는 덴티움이에요. 덴티움요. 저희 시간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실적이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초요. 근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며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현재 PER은 28배 정도 좀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2분기 부합하는 실적에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 임플란트 그런 쪽에 비용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 매수해서 다음 주에 실적 괜찮게 나와서 주가 빵 튀면 그때 매도 이렇게 하는 스토리를 짜고 있어요. 권 주임님, 박 차장님, 어떤 두 분 중에 한 분이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대한민국은 꼭 지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권 주임님부터 해주시죠. 예, 이제 이평선 닿을 때쯤에 기술적 분석상 60일선을 터치를 하면 그 순간이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확대와 그리고 국내는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이제 문재인 케어와 관련돼서 임플란트 보험 수가 적용까지 된다면 일부 이제 수혜가 받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차트 그림도 괜찮고요. 뭐 오늘이나 뭐 다음 주에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주님은 일단 오케이 사인 주셨어요. 박 차장님은요? 금요일 날 주식 사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월요일 날 사야 되나? 월요일 샀다가 화요일 팔고. 이제 이 역공을 당했어요. 그 임플란트 업체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주가가 안 좋고 디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덴티움은 굉장히 견조해요. 맞아요. 2위 업체가 좀 많이 쫓아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긴 해요.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고령화, 뭐 실적 이런 것들 봤을 때 수혜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수혜가 예상이 되긴 한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실적이야 뭐 예상치가 좋을 거다라고 하니까 접근을 해봐도 지금 좋은 가격대이긴 한데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지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얘 혼자만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 뭐 찝찝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스템 임플란트 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막 올라갈 때 메디톡스가 막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실적 나오고 뭐 어떤 이야기 나오고 대웅제약이 조정받으면서 메디톡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이제 업황 자체 같은 업황 내에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순환매라고 하나요? 이런 게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 와 채팅창 오늘 너무하시네요. 박민영의 궁금주는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주총님도 글쎄 물릴 수 있는 자리인데 윤님 올려주셨고요. 영성님도 이미 임플란트는 레드오션입니다. 큰 수익보단 짧게 갑시다. 탐라주총님 난 이제 안 믿어. 뭐 다 얘기해 주시. CR님도 차장님도 잘 말 못해 주신 거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앞서 스위스 유학준수님께서 오늘 앵커님 드레스는 금융학 교수님 같다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화들짝 처음 보는 것처럼 분명히 저 시작하기 전에 마주 하셔놓고 보셨는데 저 금융경제학 나왔어요.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 중에는 여성분이 안 계셔서 아 진짜요? 다 남자 교수님. 그게 그 시절엔 그럴 수 있죠. 좀 요즘 시절에는 또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여자 교수님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교수님은 서원숙 교수님이라고 여성분이셨어요. 권주임님은요? 교수님이 여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어요?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이, 오래되긴요. 그래도 우린 얼마 안 됐죠. 경제학과에서는 남자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경영학에서는 이제 뭐 마케팅 쪽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 교수님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담을 잠시 제가 넘어갔네요. 자, 일단 덴티움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시원스럽게 사라라고 얘기 안 주셨고 뭐 채팅창의 의견도 보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궁금주 살짝 던져봤고요. 두 남자의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팅창 종목이나 또 시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나왔어요.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휠라코리아가 재등판합니다.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 경동라비엔이 다시 한번 자리했네요. 네 종목 다 저희 시간대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종목인데요. 다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박 차장님, 네. 코스모신 소재 먼저 갈까요? 스위스 유학준수님이셨나요? 나누신 소재와 코스모신 소재를 같이 보유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얘기 좀 나눠보고 싶었었어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NCM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에로라고 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러니까 리튬 이제 배터리를 만들던 그런 업체였는데 올해부터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최근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그러니까 최신 소재로 쓰이는 그런 제품을 원재료를 생산을 합니다. LNF라든지 에코프로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MLCC 관련주입니다.
이 회사가요. MLCC 이형 필름, 원래 이제 필름을 생산하는 이제 필름 같은 것들을 생산을 했어요. MLCC 이형 필름이라고 MLCC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는 소재를 이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LCC 쪽도 성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코스모 신소재는 이 MLCC 이형 필름을 삼성전기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뭐 코발트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2018년도부터 NCM 쪽 매출이 CLO에 이제 더해지면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88%, 네. 영업이익은 66% 급증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원래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회사였는데 무상감자, 액면 분할하면서 누적 결손금 380억 있던 것을 좀 털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막 뭐 50%, 60%씩 매출이 뭐 8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업황이 2차 전지 업황도 굉장히 좋고 MLCC 업황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LCC 관련돼서 뭐 사마콘텐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기도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그 조정폭이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만 업체와 삼성전기와는 뭐 사마콘텐츠나 게임이 안 된다라고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랬어요. 재상장하고 급등했다가 이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한 번 더 움직였고요. 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 계단식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좋아 보이네요. 저희가 한번 이 종목을 놓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스위스 주누님이 이미 수익 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긴급하게 다뤄봐야 될 종목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이처셀입니다. 권주임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20% 급락이에요. 뭐 20% 내려갔다가 17%, 18%로 좀 일단 낙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라정찬 대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경영진 3명과 함께 약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처셀 요즘 좀 살짝 올라오는 듯 하더니 뭐 올린 것은 비할 때도 못되게 또다시 급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나정찬 회장이 이 허위 사실 유포와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익을 봤다라는 법규 내에서 그 특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3일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이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조인트 시스템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회사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어떻게든 뭐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상당 부분 경영진들 3분이 그렇게 일단은 라정찬 회장은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 임원진들은 3명이 불기소 기소가 지금 처분이 됐는데 그러하면서 경영진들의 이런 그 구속 기소는 아무래도 주가 영향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한편으로 보면은 회사 본업은 괜찮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좀 멀리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런 그 종목들이 하나씩 이제 나올 때마다 주가의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이처셀이 20%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삼성바이오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철 효과가 있어서 바이오 종목에서는 상당 부분 약간 좀 동조하는 경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처셀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정도 9월 정도에는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제 그 감리요? 예, 회계감리. 회계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그 자기의 그 임상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이렇게 바꿔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산화에 대한 몇 퍼센트를 했는지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바이오를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끔찍하네요. 6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93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6만 원대 혹시라도 잡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 올인한 분들은 심장 부여잡고 산대요 라는 스위스 유학준수한님의 이야기도 확연하게 와닿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떨어진다고 저가 매수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외에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요. 자, 네이처셀 이야기 긴급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할까요? 네. 네. 머티리얼에서 해야죠. 예. 이제 똑같이 이제 2차 전지의 필수 소재인 일렉포일을 만드는 회사고요. 일렉포일이 이제 전지에서 그 음극을 형성해주는 집 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2차 전지에는 들어가는 필수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일렉포일이 전기차에 대해서 주행거리 확대라든지 그리고 출력 이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제조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 SDI와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업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NCA라는 2차 전지 소재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NCA를 채용을 하고 있는 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상당의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2차 전지용 일렉포일에 대해서 또 캐펙스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4만 톤의 연간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를 최대 2.4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캐펙스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출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가 내년부터 불과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2019년부터 이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6배 정도 확대가 된다면 동사의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이제 일본 흐름상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한 2조 5천억 정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 상단이 2조 7천억 정도 가게 된다면 그 주가 수준은 한 7만 2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수급적으로도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투자, 사모펀드 쪽에서 어저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관의 계속적인 매수세는 어느 정도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주임님,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두 종목이 모두 다 2차 전지 쪽이에요. 저의 단골 질문, 두 개 중에 뭐가 날까요? 정말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같은 전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소재를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갖고 왔으니까 일진 머티리얼즈에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박 차장님께서는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코스모시 투자는 MLCC도 있잖아요. 그렇죠? MLCC로 저를. 네, MLCC는 저에게 좋은 기억이 있죠.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모두.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각각 들어봤고요. 다시 나왔어요. 다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한 번씩 채팅창에도 이야기를 나왔던 종목이요. 힐라코리아. 놓쳤고 급등했고 못 사서 배 아팠고 했던 종목인데요. 힐라코리아가 오늘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5% 정도 올라가면서 오전 특징주로도 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는 걸까요? 뭐 미국 자회사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37,000원에서 주가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또 어제 꽤 많이 빠졌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씩 생겼다. 사실 조정을 많이 받으면 안 좋은 종목이거든요. 뭐 36,900원에서 16,9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 적당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저께 자회사 아큐시네트 미국에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아큐시네트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꽤 좋게 나왔고요. 뭐 그러면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 그리고 연결로 실적 아큐시네트의 실적만 반영을 하더라도 분기 한 750~60억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큐시네트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휠라코리아는 자체 브랜드도 있고요. 중국 시장도 진출해 있습니다. 아큐시네트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휠라코리아의 전체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큐시네트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데 타이틀리스트라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프로 V1, 뭐 골프공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죠. 그 골프공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이언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미국 현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골프 산업이 계속 좀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큐시네트의 이제 성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큐시네트의 주가예요. 굉장히 견조하죠? 어제 급등했습니다. 5% 이야. 급등하면서 박스권 상단 신고가를 경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휠라코리아는 조금 이제 루즈해졌죠? 아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큐시네트의 실적을 반영을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제품을 리뉴얼해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거든요. 어린 친구들 사이에,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저가 제품으로 포지셔닝 하면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코트 디럭스라는 이 단화가 좀 불티나게 팔리면서 국내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타스포츠라는 중국의 로컬 스포츠 업체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서 휠라 제품을 굉장히 고가 브랜드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요. 나이키, 아디다스랑 같은 레벨급으로 휠라 스포츠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에서의 빠른 성장, 물론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되진 않아요. 합작법인이고 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로열티를 받는 수준이지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국내도 잘 되죠. 중국도 잘 되죠. 미국 자회사도 잘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잘 가야 되는데 최근에 쉬고 있어요. 내년 기준으로 PER이 13배거든요. 네. 물론 의류업종 중에서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F가 10배 초반이고 휠라코리아가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의류업종 보시면 30배, 40배 합니다. 뭐 20배, 30배 정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F&F가 좋을까요? 휠라코리아가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F&F를 한 달이나 넘게. 제포트에 한 달 이상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까? 없죠. F&F에 그만큼 저는 기대를 싣고 있는데 갑자기 휠라코리아를 내미시면 F&F를 빼야 돼요? 두 개 다 넣기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어렵네요. 그쵸? 브랜드로만 봤을 때는 사실 F&F가 조금 더 매력적인데 그렇죠. MLB 디스커버리. 이 휠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릴 때나 제가 중학생 때나 있던 그런 고가 브랜드인데 근데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F&F는 이제 휠라코리아는 미국에서 좀 잘하고 있고 F&F는 중국에서 잘하고 네. 있고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라나님께서 휠라 가격 라인 좀 정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살짝만 짚어주시면요, 박 차장님. 일단 저는 이제 휠라 4만 원 목표가 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사실은 좀 더 짧게 60일선 깨고 이제 내려가면 바로 자르든지 하면 좋겠지만 네. 이제 어저께 3만 500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마디 가격이 3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고점은 사실 저는 여기 이 박스권 돌파 가능하다라고 봐요. 실적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이면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 라나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경동 나비엔으로 가보죠. 권주임님 그냥 기분 탓이긴 한데 날이 더우니까 이 경동 나비엔 얘기만 들어도 약간 더운 느낌이 와요. 어떤 포인트세요? 이열치열입니다. 예. 이열치요. 더운 거를 사야죠. 이제 더웠을 때. 방송하시고 말씀이 부쩍 느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예.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좀 컨디션이 좋아서 아무튼 일단은 우리 에어컨 살 때도 미리미리 뭐 봄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사기에는 또 적절하고 그리고 설치도 빨리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동나비엔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간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저열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물을 데웁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데우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동나비엔의 이 온수기의 경우에는 급탕 온수기이기 때문에 물을 트는 순간부터 이제 열을 가하기 시작을 해서 금방 뭐 거의 한 1분 이내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컨덴션 보일러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흐름으로써 약간의 이제 원화 차익이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향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중국 쪽입니다. 중국이 이제 시진핑 차기 이제 출범을 앞두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입찰을 계속적으로 미뤄졌었는데 6월 정도부터 입찰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6월만 해도 9,000대를 출고하면서 매출 증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그 석탄 개조 사업이라는 그러한 이제 중국의 정부의 아주 그냥 큰 맥락에서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재 가스 보일러 교체 수율을 한 50%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는 뭐 다른 이제 타 경쟁사인 린나이가 물론 이제 먼저 선점을 해서 이제 가고 있지만 경동나비엔에 대한 제품과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0위권에서 단숨에 순위권인 한 7위 이내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 회사가 입찰 참여자로 참여하는 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SK라든지 SK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분기는 한 영업이익 8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 분기분에서는 가장 낮은 매출액이지만 환차익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성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면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이제 조정을 하면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이제 중국 향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를 잡는다면 정고점에서 약간 좀 1,000원 더 얹은 72,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작게 60일선을 이탈한다는 전제하에 58,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 목표 주가 10만 원이요. 상당히 높게 잡으셨네요. 72,000원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세상. 네, 72,000원. 목표 주가 경동나비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 라인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채팅창 보고 있다가 웃음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권재희님 보셨었죠? 어떤 거요?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권재희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네. 그렇게 감론을박이 많으시던지 탐나주총님은 탐난다고 하고 싶다고 하셨고 마을님은 여의도에만 비가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시네요. 제지주 이야기 오늘 네 종목은 다 들어봤고요. 제지주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박 차장님이 신대양제지 그리고 권주임님이 한솔제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아무것도 안 샀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샀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박 차장님. 네.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아쉬운 게 보이네요. 그렇죠. 저도 참 신대양제지는 아쉽긴 한데 신대양제지를 이제 좀 싼 가격 6만 원대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해요. 그때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싼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큰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정받았을 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실적 나올 때 되니까 움직임이 좀 커집니다. 오늘 한솔제지 실적이 나오면서 좋게 네. 나오면서 제주주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뭐 아주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그래 중국이 잠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잠깐 한 2, 3분기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 돈 벌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마트에서도 비닐봉지 못 쓰게 한다라고 하고요. 스타벅스에서도 빨대를 사용하지 않게 종이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제지업계에는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네. 뭐 환경을 살린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이번 주부터인가 이번 달부터인가 8월부터 예. 뭐 일회용 컵 단속한다라는 맞아요. 뭐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종이 사용량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인터넷 쇼핑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지업계가 고질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장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성장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 4년, 5년 전에 효성이라든지 코오롱인더를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 섬유 산업이었어요.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 섬유 산업이었는데 효성 코오롱이 그 섬유를 스판덱스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사회가 변한 거죠. 네. 그때 효성 코오롱인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싸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싸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뭐 다시 한번 좀 돌아보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괜히 놓친 기분이에요. 미스터 윤님은 그래도 다행이세요. 박 차장님이 처음 신대항제제 얘기하셨을 때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저는 손절가를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얘기해 주셨어요. 마을님이 오늘부터 박스 주우러 다녀야겠다라고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고지 가격이 떨어져서 오르는 거니까 그러네요.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 고지를 사서 박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 농담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시네요. 건주임님. 네. 그럼 오늘이라도 살까요? 오늘요? 제지? 좀 신대항제지? 참 어렵네요. 원래 이제 올라갈 때는 참 사는 거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틀 전에는 가는 그 종목이 간다고. 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갈 땐 사지 않는 게 낫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라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좀 곤란해요. 배 근데 아파서. 신대항제지는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제지가 거의 한 번도 이제 시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97,500원 네. 이렇게 찍고 내려왔는데 신대항제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평가에다가 그리고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탄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주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시작된 지점이 올해부터라고 하면 뭐 1년, 2년은 한 번 더 리레이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건주임님. 네. 일단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제지주에 대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거고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또 갑툭튀 질문을 드리는데 남북경협주 네. 하나 해가지고 네. 제2의 엠코르센 만들어갈 종목 이런 거 없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는 어저께 이제 그 송환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뭐 백악관에서는 1일날 그 친서를 받았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장중에 이제 잠깐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이벤트성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뭐 트럼프의 반응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 북한의 반응들을 매일 뉴스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 이제 단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내용을 좀 만들어 가 보자면 현대 엘리베이터죠. 이제 현정은 회장이 이제 방북을 해서 그 선대 이제 사장이었던 이제 종몽헌이었나요? 돌아가신 분? 예. 그분 이제 기일에 맞춰서 이제 추모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남북 경협과 다시 한번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갖고 있는 현대아산이 북한과 거의 인프라 SOC 사업을 7개 사업 부분을 이미 과거에 5천억을 들여서 계약을 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들을 보자면 현대엘리베이터가 뭐 조금 장기 투자나 중기로 봤을 때는 한번 가져갈 볼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결정을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뭐 오늘 관심이 가긴 해요. 코스모 신소재랑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쪽을 하나 포트에 좀 든든히 두둑히 담아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하지만 예상하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뭐 금요일이라서는 아니고요. 잠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서요. 시장 분위기도 좀 보면서 조금 신중하게 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관심 가고 있는 종목군이 하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또 궁금주를 하나 들고 올 거예요. 뭐 궁금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 듣고 저희가 지금 포트에 한 종목밖에 못 담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본 후에 좀 공부를 하고 종목을 담을 생각이라 오늘은 매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짤막하게 두 분에게 종목 살짝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권주임님께는 ST큐브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 차장님께는 J코퍼레이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J코퍼레이션이요? ST큐브요? JS 코퍼레이션 맞아요. 네. 네. 짤막하게만. 박 차장님. JS 코퍼레이션 이제 저희 회사 스몰캡핑에서 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요? 네.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회사가요. 뭘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대본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렇죠. 저희는 다 대형주면 어느 정도 이 회사 핸드백 만드는 회사예요. 핸드백 만드는 회사인데 뭐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 주가가 위에 있던가 주가 확 밑에 있던가 그런 쪽 어중간한 게 실신 그래서 거군요. 이거 지금 네. 좀 어중간하지 않나. 네.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한 달 갖고 가면 많이 갖고 가는 건데 조금 뭐 올라갈 때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좀 더 CL님 기다려 보면서 봐주시고요. 만약에 장투 중이시라면 또 그에 대한 전략은 또 다음에 저희가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권주임님 짤막하게요. 네, 뭐 일단은 굉장히 좀 난해한 종목이고요. 뭐 이제 청소기와 관련된 그런 제어 모듈 같은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진출을 함으로써 뭐 3자 배정 유상 증자도 받았는데 일단 뭐 지금 흐름상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한 조정의 기간은 한 9월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봉 흐름상 121선 넘지 못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될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서 좀 짤막하게 부탁드렸어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빠르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는데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